아침 7시 반쯤 리장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픽업합니다. 버스에서 먹으려고 만두랑 계란도 4.5위엔에 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해가 점점 뜨기 시작하네요. 호도역으로 가는 길도 멋진 풍경이 많습니다. 첩첩산중이네요. 10시 20분쯤 휴게소에 잠시 내립니다. 휴게소 맞은편도 작은 마을들이 보이네요. 버스가 호도역 티켓 판매소에 잠깐 서고 티켓을 삽니다. 65위엔. 호도역의 시작점입니다. 올라가면 이런 공사장이 먼저 보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트레킹이라고 하기에는 첫 모습이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끝났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은편에도 공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과 작은 쉼터가 대비되는 곳입니다. 자연과도 대비가 되네요. 그런데 이 고개를 넘어가면 굽이굽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곡과 산줄기들입니다. 그리고 버스에 짐을 맡기면 호도역 마지막 숙소인 티나 게스트하우스에 가져다 줍니다. 작은 귤도 하나 까먹습니다. 중간중간 이정표도 나오고 화살표도 나오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그 사이 뒤로 보이는 풍경이 까마득히 그림 같아졌습니다. 호도역 트레킹의 반 정도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저와 동행은 엄청나게 뒤처져서 맨 마지막에서 쫄래쫄래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풍경도 굽이굽이 보입니다. 산의 구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점점 산속으로 들어온 느낌이 납니다. 초코파이가 빵빵해졌습니다. 또다시 간식 타임. 호도엽의 등산로는 오르기 어렵지 않지만 사진처럼 산 중턱에 그냥 턱 길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낭떠러지 옆을 지나가지는 않아요. 열심히 가다 보면 이정표와 함께 마을이 보입니다. 쉴 수 있다는 뜻이네요. 호도엽 입구에서 제일 뒤처진 우리에게 한 아이가 말을 끌고 따라오며 말을 타라고 영업을 합니다. 한참을 따라오길래 짧은 중국어로 나도 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라고 했더니 우리를 지나쳐 다른 일행을 따라갔습니다. 마을이 너무 예뻐요. 조목조목 집들이 모여 있네요. 나시객잔입니다. 길목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나시객잔이네요. 저희는 페이스가 조금 늦어서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점심때면 도착합니다. 마을 입구 가까이에 나시객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보이는 뷰가 환상적입니다. 앞의 공사장과는 달리 점점 매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나시객잔에는 호도엽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그냥 길이 하나뿐이고 멀리까지 다 보여서 발길이 닿는 대로 가면 됩니다. 나시객잔에 왔으니 점심을 먹습니다. 컵라면을 먼저 시켰습니다. 숟가락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딱 꼽으면 좋습니다. 라면이랑 밥이랑 둘이서 30위엔입니다. 밥을 먹고 길을 나서면 곧 마의 28밴드가 시작되는 지점에 옵니다. 짜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28밴드를 오릅니다. 그때는 힘들어서 몰랐는데 사진이 참 예쁘네요. 벌써 지나온 길이 이렇게나 까마득히 보입니다. 이 길로 아주 오래전부터 차와 말을 교역하는 상인들이 다녔다 하니 힘들지만 그 오랜 에너지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너무 산속 오지도 아니고 자연과 사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등 뒤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도엽 트레킹보다 훨씬 더욱 너무 좋은 곳이 운남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강추합니다. 바로 메리설산인데 다다음 편쯤 나옵니다. 28밴드가 끝났음을 알리는 작은 쉼터가 보입니다. 자, 잠시 숨 좀 돌리고 드디어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많이 다치니 조심하시고요. 사람들을 태워온 말들도 한숨 돌리는 곳입니다. 호도엽의 길입니다. 막상 보면 이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많이 낭떠러지네요. 화살표를 따라 열심히 갑니다.
정말 엄청나게 높은 산의 중간 높이쯤에 그냥 덩그러니 작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협곡을 가로지르는 사막오도입니다. 호랑이가 단숨에 뛰어 건넜다고 하는 강줄기입니다. 저희 걸음으로도 해 지기 전에 차마객잔에 도착했습니다. 차마객잔 숙박 1인당 45위엔입니다. 방 안에서도 뷰가 보입니다. 2인실이고요. 조금은 낡았지만 아늑하고 또 그저 신기한 멋진 뷰입니다.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식당에도 뷰가 있습니다. 차마객잔 저녁 둘이서 67위엔 들었습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맛있어서 정말 자주 먹었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고기. 차마객잔 맥주 한 병에 5위엔. 다음 날입니다. 아침으로 볶음밥이랑 라면 한 사람당 15위엔입니다. 동쪽에 계속 보이던 맞은편 산이 있어서 밝아지고 나서야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12월 24일, 25일 이틀간 트레킹을 했는데 패딩은 필요 없습니다. 두껍지 않은 바람막이 정도. 잘 때는 전기장판 있습니다. 사막객잔에서 다시 채비를 합니다. 샹그릴라로 가는 버스가 3시 반 하나라 맞춰 가야 합니다. 믹스커피가 있어서 한잔하고 출발합니다. 달달. 감사히 잘 묵다 갔습니다. 겨울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제만큼 힘든 곳은 없습니다. 비교적 편한 길을 따라서 마을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짧은 여행길이 아쉽네요. 말도 보이고 맞은편 산도 여전히 웅장합니다. 어느새 마을이 멀어집니다. 협곡의 물도 힘차게 흐르네요. 어제와 달리 햇살이 강합니다. 오늘 길은 비교적 초원 같은 느낌입니다. 사람 하나 다닐 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야도 확 트이고 길도 편하고 날씨도 좋고 하니 풍경도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잊을만 하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면 또 어느새 마을이 보입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빨간 글자가 적힌 곳이 저희의 목적지인 중도객잔입니다. 날이 쨍쨍해서인지 중도객잔의 풍경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만 눈이 너무 부시네요.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보입니다. 이 큰 산을 오를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네요. 중도객잔은 크기도 크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멋있어요. 중도객잔 홍차 음료수 7위엔에 목을 축이고 여기 애플파이가 진짜 여길 가신다면 꼭 먹어봐야 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중도객잔 애플파이 22위엔. 길도 시간도 여유로워서 잠시 쉬면서 감상합니다. 이렇게 예쁜 풍경인데 의자에는 한국어가 까맣게 써 있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중도객잔의 이름에 걸맞게 발길 중간에 닿는 곳이네요. 여기서 주무시는 분도 많나봐요. 확 트여서 너무 좋은 곳입니다. 햇살도 따뜻합니다. 이런 친근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에는 계단식 밭도 보입니다. 운남은 산이 정말 많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중턱의 길이 다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출발. 평탄한 이 길에 하나의 난 코스가 있다면 바로 폭포. 시원하게 지나갑니다. 이 지역 동티벳의 아름다움은 자연에 대한 순응과 감사함을 이 룽다에 표현하여 담아낸 사람들의 영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극치는 아까 말씀드린 메리설산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뒤로는 협곡이 굽이굽이 보이고 옆으로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이 들판에서 새총을 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놀랐지만 멀리 가는 염소들에게 쏘는 것이었어요. 직접 맞추진 않겠죠? 아마? 열심히 걸어갑니다. 길이 이런 느낌입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정말 끝이라 아쉬움에 조금 더 뒤돌아봅니다. 개발이 이미 너무 되고 있지만 이 신성한 에너지는 여전하게 욕심내어 봅니다. 저 아래로 티나객잔이 보입니다. 샹그릴라 버스는 3시 반 딱 한 대. 호도엽의 마지막을 알리는 티나객잔. 고도가 높은지 빵빵합니다.
티나객잔에서 샹그릴라로 가는 버스는 55이엔이고 3시간이 안 걸립니다. 티나객잔에서 홍차 음료수 5이엔과 샌드위치 22엔 들었습니다. 계속